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이슈 파이팅은 지난 일주일간 정치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밀린 정치 얘기 좀 정리할까 합니다. 장동혁, 한동훈, 장동혁이가 국힘 새로운 대표가 됐죠. 그래서 장동혁이 이끄는 국힘의 미래, 대척점에 있는 한동훈의 미래, 두 번째 권성동이 지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늘 내일 넘어갈 것 같은데요. 권성동, 그다음에 한덕수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죠. 김건희 어제 구속 기소됐고요. 윤석열이는 아직 버티고 있죠. 재판에 5번째인가? 재판정에 나오지 않고 있죠. 그다음 세 번째, 민주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좀 시끄러운 부분, 좀 짚어봐야 할 것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성과, 그리고 우리가 각오해야 할 일들, 이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장동혁이가 국힘 대표가 됐죠. 국힘은 곧 자중질환에 빠질 겁니다. 11월 말경부터 분화가 시작돼서 내년 초까지 둘로 쪼개집니다. 한동훈이 10명 좀 넘는 숫자를 데리고 분당을 할 걸로 예측됩니다. 이것은 한동훈이가 잘나서가 아니고 장동혁이가 싫은 거 하나, 거기 있으면 공천을 못 받을 사람들이 한 20-30명 되거든요. 찐윤한테 찍혀서. 근데 조국 대표 때문입니다. 덕분입니다. 지금 조국 대표가 정치 재개하면서 민주당과 대통령에게 강하게 압박을 넣고 있는 게 뭐냐면 대선 때 공약을 하셨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국회 교섭단체를 열석으로 낮추겠다. 조국 혁신당을 염두에 둔 거거든요. 지금 12석이니까. 그렇게 되면 장동혁의 국민의힘 3선에 초선 정도밖에 안 되죠. 정치 이력이 3년이니까 실은 아직 초선도 다 안 된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재선이지만 장악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전환길이한테 찔찔대는데 끌려가는데 뭘 바라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국 혁신당 말 태풍으로 인해서 정계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교섭단체가 3석이 될 겁니다. 민주당,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그다음에 국힘이 쪼개진 한동훈 좋아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렇게 될 걸로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장동혁 역시 그때 되면 그림력이 약화되고 책임론이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당대표를 분당될 때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 나온 국회의원들은 왜 따라 나오느냐. 앞으로 총선이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 3년 안에 얼마든지 다시 이합 집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림이 그려집니다. 1년 남았으면 절대 못 나오는데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다시 재결합하고 이준석과도 뭐 해볼 수 있고 그런 그림 때문에 가능성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요. 장동혁은 분화되면 쫓겨나거나 내년 지방선거에 무조건 대패할 거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그렇게 그들의 운명이 예측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 다음은 권성동, 한덕수, 김건희, 윤석열 얘기 좀 합시다. 권성동이 국회의원 특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큰 소리 뻥뻥 쳤었죠. 지가 이렇게 올 줄 모르고. 항상 사람은 되돌아올 화살을 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몇 번 잘 빠져나갔죠. 제가 그제 권성동 특집을 한번 했었죠. 이번에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대통령실에서 국회
체포동의안 보낼 거고요. 그럼 다음 주에 아마 표결되면 무조건 체포동의안 가결됩니다. 구속적부심에서 구속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덕수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거든요.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작용한 것 같아요. 첫 번째, 특검에서 좀 봐주기 기소를 했다. 내란 혐의 동조자, 주력 세력이 아니라 방조자로 기소를 했거든요. 방조 혐의로. 왜냐하면 한독수가 특검에서 너무 많은 걸 불어줬거든요. 윤석열과 김건희를 엮을 수 있게. 그래서 좀 기소를 약하게 했다. 그 다음에 김앤장 카르텔, 한덕수가 김앤장 고문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게 영장 전담 재판부를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역할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제 뇌피셜입니다.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가 어제 영부인으로서 최초로 구속 기소됐죠. 그러면서 달밤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미래를 봤습니다. 윤석열이도 호수의 달빛 어쩌고 했죠. 두 사람은 이제 살아있는 동안 햇볕 보기 힘듭니다. 달빛 아래 살아야 됩니다. 깜빵에서. 간만에 자신들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지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다음 주 체포동의안 가결. 한독수는 재판받으면 뭐 20-30년 받을 겁니다. 김건희, 윤석열 앞으로 안방에서 나오기 쉽지 않다. 자신들의 운명을 예측했다. 달빛 속에서만 살아야 한다. 자, 네, 다음은 민주당 검찰개혁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이문정 검사장이 피를 토하는 그런 비판을 했죠. 민주당과 대통령실에 대해서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하다. 검찰에 다시 다 포위당했다. 정성호 장관이 검찰에게 포섭됐다. 그러면서 검찰 오적을 실명을 발표했습니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한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 전부 다 윤석열 똘마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을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설득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갔죠. 기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 즉 자기들이 계속 권한을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소식이 하나 더 있었죠. 다음 주에 우리나라의 포스타가 7명인데 전원을 다 날린답니다. 왜? 계엄에 동조하진 않았겠지만 방관하거나 일종의 직무유기였다. 그래서 군기를 잡는 차원에서 7명을 한꺼번에 날린다. 아니 그럼 그보다 더한 놈들 검찰은 왜 안 날리고 권력 핵심 가장 깊은 곳의 자리에 두는 겁니까? 웃기잖아요. 오동수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됐을 때 대통령실 입장이 뭐였습니까? 검찰을 가장 잘 아는 자가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다 했죠. 그러다 결국은 오동수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자진 사임했죠. 그러면 군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 별 4개짜리 포스타들인데 왜 군바리들은 다 날립니까? 군대 개혁하려면 군대를 제일 잘하는 놈들 놔둬야죠. 이 논리가 왜 군대에만 적용되고 검찰에는 적용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예? 지금 장난합니까? 벌써 잊어버렸어요. 대통령 되고 나서. 집권당 되고 나서 잊었나요? 장관 되고 나니까
최강욱 전 의원이 그랬죠. 이 검찰 새끼들이 얼마나 아부를 잘하는지. 아주 사람 죽인다고 미쳐버리게 만든다. 그리고 나서 뒤통수 때린다. 우리 윤석열한테 당했잖아요. 검찰총장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랬답니까? 검찰개혁 자기가 제일 잘하겠다. 제일 크게 목소리 후보 3명 중에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갔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 민주진영 초토화되고 이재명 대통령 죽을 뻔했습니다. 깜빵이 갈 뻔했습니다. 민주 언론 다 망했습니다. 그 일을 또 겪자고요? 또 잊어버렸습니까? YS가 2가지 잘한 게 있죠. 금융실명제하고 하나의 척결. 그거 뭐 여론 보고 했습니까? 토론하고 했나요? 그냥 하루아침에 발표한 겁니다. 아야 소리도 못하게, 찍소리도 못하게. 그동안 검찰이 벌인 적폐, 폐해, 불법 수십 년 쌓였잖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안이 수백 번 우리가 엎었잖아요. 그중에 가장 센 놈 가져다 그냥 발표하면 끝나요. 무슨 민주적 절차가 필요합니까? 문재인처럼. 그래서 또 망합니까? 노무현 대통령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어땠습니까? 취임 초기에 평검사화 대화라는 걸 전 국민 생중계해가지고 어린 검사들한테 개망신 당했죠. 그 순간 끝난 겁니다. 그 순간 노무현 대통령은 평검사 수준으로 지위로 자기를 스스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 전국의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고검장, 검찰총장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취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기 끝나자마자 그 우세를 시켰죠. 버스에 덩그러니 태워서 경부고속도로 달리게 하고 헬리콥터가 생중계해서 전 국민에게 중계하고 그래서 돌아가셨잖아요. 윤석열이 중앙지검장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검찰총장 할 때 청와대 내부에서 반대가 훨씬 많았는데 임명했잖아요. 왜? 주변에 사적인 네트워크가 작용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죄송하고 지금 제일 민주 진영에서 잘 나가는 유튜버 그와 함께 한솥밥을 오래 먹었던 탐사 전문 기자 검찰과 굉장히 친하죠. 특히 윤석열, 한동훈과 그리고 민주당의 브레인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모든 홍보 기획에 돈을 빨아먹었다고 소문난 땡땡철 씨, 이 세 사람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줬다고 문통한 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카더라이니까 아님 말고요. 지금 또 그 짓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통 때 어땠어요? 검찰 개혁한다고 해놓고 법무부의 핵심 보직은 전부 다 특수부 친윤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검찰 개혁이 됩니까? 안 되지. 자, 이문정 검사, 한동수 전 감찰부장의 피를 토하는 어제 사자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청래 대표 어깨가 무겁습니다. 꼭 해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혁은 토론하고 토의하고 절차를 거치면 안 됩니다. 그건 개혁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일반 행정입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둘 다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 등 민주진영에서는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시다가 여기서 실각되면 우리는 더 골치 아픈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정상회담 전에 이시다 지지율이 20%대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통상적으로 총리가 30% 미만 지지율이면 바꿉니다. 근데 정상회담 이후에 이시다 지지율이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2, 3년 동안 충분히 협의할 수 있습니다. DJ 오부치 98년 선언 이후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친한 총리가 이시다입니다. 8월 15일 반성이란 표현을 했던 유일한 총리입니다. 시간을 줘야 됩니다. 일본 언론과 시민들, 국민들은 이재명을 악마로 알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반일주의자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깜짝 놀랐죠. 그래서 명비어천가를 쏟아냈죠. 그거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이었죠. 트럼프가 방위 분담, 그 다음에 뭐 무슨 핵 관련, 그 다음에 LNG 관련 요구할 틈도 안 줬죠. 그만큼 기분이 좋아가지고 할 얘기를 다 못했어요. 그만큼 연구를 철저히 했죠. 거래 기술 20년 전에 쓴 트럼프 책입니다만 그래서 그걸로 연구해서는 뒤통수 맞는다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 성격상 지난 1기 트럼프 때 모든 영상 발언 다 탐독했을 거고 올해 1월에 취임하고 현재까지 것들 다 연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트럼프에 맞춘 워딩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굉장히 공손하고 깍듯합니다. A가 바르죠. 그래서 그게 몸에 배서 트럼프는 그것을 몸으로 느낀 겁니다. 우리나라 극우 세력들이 가짜뉴스 퍼뜨려서 교회와 미군 기지를 특별검사가 수사한다? 이런 얘기 그냥 흘러들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아 그러냐 하고 넘어갔습니다. 왜? 충분히 사전에 정보를 들었을 것이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날라갔잖아요. 팩트를 다 전달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정상회담장에 오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3시간 전에 트윗 올리고 나서 이미 다 파악을 다 한 겁니다. 다만 미국이 들이밀 청구서 관세 협상 때 우리가 2천억짜리 펀드, 1,500억짜리 마스가 펀드, 조선 펀드였죠. 이 3,500억 달러. 그 다음에 이번에 가서 정상회담 때 1,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국가가 한 게 아닙니다. 기업이 한 겁니다. 삼성, 현대, 대한항공, SK하이닉스 이런 곳들이 셀트리온 이런 곳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부담이 없어요. 근데 2천억 달러, 1,500억 달러는 재정 부담이 좀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펀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특별 회계로 하거나 두 개를 섞어도 됩니다. 그러면 재정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구 언론들, 보수 세력들 국힘에서 공격하겠죠. 엄청나게 국부를 팔아먹었다고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정상회담을 위해서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정상회담 때는 기업 투자 약속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관세 협상 때 3,500억 달러 서로 협의를 했죠. 근데 구체적인 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펀드를 다 미국이 이익을 90%를 가져간다. 다 가짜 뉴스입니다. 펀드 결성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펀드의 GP사, 그 다음에 LP사, 이 파트너사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그렇게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져가려면 90%를 자기들이 LP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일주일간 못했던 정치 얘기 몰아서 있습니다. 장동혁, 한동훈 갈라섭니다. 조국 대표가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국회 교섭단체 10석이 되면 최소한 10명 이상은 한동훈 따라 나오니까. 그리고 다음 총선이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3년 동안 충분히 다시 합쳐질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분당할 겁니다. 올 말 내년 초에 권성동 구속되고
한덕수 중형받고 김건희 윤석열 진의 예측대로 달빛만 보고 삽니다. 밖에 나와서 햇빛 못 봅니다. 간만에 옳은 예측했어요. 미신에 빠진 연놈들이. 민주당 검찰개혁 숨도 안 쉬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개혁은 타협하거나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만 미국의 청구서가 좀 문제가 되고 걱정됩니다만은 극우 세력들과 경제지들 조중동이 공격할 겁니다만은 방어할 수 있는 방안, 제 개인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파이팅이었습니다. 이슈 파이팅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